안녕하세요. 중개사 라라형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부류의 영상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썸네일로 어그로 끌고 나서 증거도 없이 뭐 한 달 만에 땄네, 두 달 만에 땄네 이러는데, 저는 정확히 말하자면 제대로 공부한 건 8, 9, 10월 세 달 공부했고요. 7월은 일과 병행해서 하느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건 한 거니까 저는 4개월 동차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릅니다. 2024년 35회 시험은 2024년 10월 26일 날 시험을 보고요. 1년에 한 번씩만 있고요. 그리고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 같은 날 1차, 2차 둘 다 시험을 봅니다. 1차는 두 과목,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요. 2차는 세 과목, 2차 1교시, 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이것도 시험 시간 100분이고요. 2차 2교시, 공시세법 40문제입니다. 시험 시간은 50분이고요. 총 200문제. 1차와 2차 합쳐서 총 200문제고요. 1차 시험은 시험 당일날 오전 9시에 입시를 하여 9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총 80문제 100분 동안 풀게 되고요. 그 다음 2차는 점심시간을 갖고, 2차 1교시는 1시부터 2시 40분까지 총 80문제 100분을 풀고요. 2차 2교시는 3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총 40문제 50분을 풉니다. 2차 1교시는 중개사법과 공법을 같이 보고, 이제 2차 2교시는 공시세법입니다. 공시세법인데 이게 두 개가 과목이 달라요.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과목이 다른데, 이제 공시법 같은 경우는 24문제가 나와요. 세법은 16문제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공시법은 지적법과 등기법으로 나뉘며, 지적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 나옵니다. 합격 조건은 1차와 2차 따로 구분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1차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 단, 꽈락한 과목이 없어야 하고요. 꽈락은 40점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꽈락한 과목이 없어야 되고, 꽈락은 40점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불합격했어요. 1차만 합격 처리가 되고 다음에 시험에 2차 시험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1차가 불합격하고 2차가 합격했어요. 전부 다 불합격입니다. 다음에 시험에 다시 1, 2차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1차가 중요합니다. 앞서 소개 영상에서 제가 말했듯이 저는 총 3번의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했는데요. 21년도에 32회 1차 시험만 응시를 했고, 이때는 제가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을 텐데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응시했었습니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학개론 민법 30점대가 나왔고요. 저는 실무를 먼저 배우고 시험을 봤지만 실무와 공인중개사 시험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2년도 33회도 1차 시험만 응시했는데요. 자, 보시면 제대로 공부한 건 한 달 보름 정도입니다. 전체 기간으로 보자면 2달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저는 에듀윌 인강으로만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때 기초과정과 기본과정, 심화과정, 문제풀이까지 들었었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자, 성적 확인서를 보시면 학개론 60점에 민법이 52.5가 나왔죠? 불합격입니다. 근데 원래 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간 분배를 잘 못해서 마킹을 15개를 못해서 65번 문제까지밖에 마킹을 못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실수인데,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험장에서 매우 당황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고 있으신 분들, 시간 분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고 아는 게 많아도 정답을 잘 찍어도 시간이 부족하면 말짱빵입니다. 자, 두 과목 총 80문제 10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100분을 초로 나누어 보면 6,000초가 되죠. 여기서 마킹 시간이 10분은 필요해요. 여기서
막힌 시간 10분이면 600초죠? 6000초에서 600초를 빼면 5400초예요. 5400초 나누기 80, 67.5초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문제당 1분 7.5초 만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10분이 남습니다. 자, 이제 학개론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계산 문제가 약 10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 계산 문제가 한 문제당 대략 3분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3분 곱하기 10 하면 30분이죠? 100분에서 30분을 빼면 70분이에요. 막힌 시간 10분을 재면 60분이죠? 60분은 즉 3600초고, 3600초 나누기 70문제 하면 51.4초예요. 계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70문제는 평균 51.4초 안에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법은 대부분이 판례 문제인데 지문이 길어서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판례 문제가 평균 34개에서 35개 정도가 나오는데 34회에는 판례 문제가 39개나 나왔대요. 그래서 시간 분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막힌 시간은 최소 10분은 필요하고요. 제가 그렇게 떨어진 산 증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자면 저는 33회 1차 시험 때 5분이면 막히기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시험 종료 15분 전 문제는 다 풀었었고 그냥 넘어갔던 계산 문제 약 10문제 정도를 다시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10분이 남았다고 했을 때도 계산기를 어김없이 두들기고 있었으며 5분이 남았다고 했을 때 계산 문제를 다 찍고 마킹하기 시작했는데요. 60번 마킹할 때 시간이 끝나더군요. 그래서 65번까지 겨우겨우 마킹을 하고 답안지 제출을 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죠? 시험이 끝나고 난 뒤 3번으로라도 일렬로 다 찍을 걸 하는 후회가 있었지만 시험 보고 있는 당시 당황했던 저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고 손을 벌벌 떨며 답안지 제출했습니다. 더 절망적이었던 건 집으로 돌아와 가채점을 해보니 학계론이 57.5, 민법이 72.5점인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학계론은 모두 정답 처리가 하나 돼서 제가 60점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제 기억상 9문제만 더 마킹했으면 합격 점수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동안 매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차라리 마킹을 했어도 떨어졌다면 미련 자체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23년도 34회 시험을 공차 준비를 했고요. 7월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7월에는 일과 병행해서 하느라 제대로 하지 못했고 8월부터 10시간씩 꾸준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는 공부했으니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초적인 용어들은 알지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듣기 시작했고 1차 같은 경우는 조 과정은 뛰어넘고 기본 강의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1차보다 2차가 난이도가 더 쉽다 하여 2차를 제가 간과했는데요. 2차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짧은 시간에 동차에 합격했지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해보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제 생각엔 최소 5개월은 전업으로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돌아와서 8월, 9월은 강의만 내내 들었고요. 9월 말에 시험 한 달 전에 에듀윌에서 D-30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저는 실전 감각을 익히고자 실제 학원에 가서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학개론이 47.5점, 민법이 60점인가 나오고 2차 과목은 전부 다 3, 40점대가 나왔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집중을 제대로 못했고요. 다시 정신 차려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마음으로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10월에는 공부 계획표를 작성해서 그거대로 공부하려고 했고요. 마지막 일주일은 거의 문제만 풀었습니다. 하루는 학개론, 하루는 민법 이런 식으로요. 시험 전날은 계속 문제 풀고 암기 다시 한번 되뇌이고 시험장 가져갈 준비물 챙겼고요. 대망의 시험날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스에서도 민법, 인강 들으면서 갔고요. 빵집에서 크림빵을 하나 사서 갔습니다. 물은 최대한 안 마셨고요. 마셔도 한 모금 정도? 작년에 크게 데워봐서 그렇습니다. 33회 시험 볼 때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커피도 마시고 했거든요. 시험 중간에 화장실 신호가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하기도 쉽네요. 그래서 이번엔 물도 최대한 안 마시고 혹시나 탈날까봐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입실에서 학개론 계산 문제 공식 찍어놓은 것들 보고 민법 헷갈리는 부분들 다시 체크했습니다. 1차 시험이 시작됐고 이번에는 34회 때와 다르게 계산 문제를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딱 봤을 때
이건 내가 풀어볼만 하겠다 하는 거는 계산기를 두들겼고, 이건 내가 못 풀겠다 싶은 건 과감하게 바로 찍었습니다. 풀다가 한 60번 문제 풀 때쯤 딱 느낌이 오더군요. 아, 일자랑 붙었다. 더군다나 시험 시간이 40분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여유 부리면서 풀다가 10문제 남았는데 20분 남아서 다시 스퍼트 내서 다 풀고 널널하게 마킹했습니다. 마킹을 실수하지 않도록 한 문제씩 번갈아 가면서 체킹을 했고요. 마킹은 최소 10분 남았을 때부터 시작하기. 최대한 OMR 카드 교체 안 하기. 한 번 찍은 답은 수정 안 하기.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갔습니다. 마킹 다 끝나고 나니 5분인가 남았는데 잘 마킹했는지 한 20번까지 체크해보다가 지금 체크해봤자 의미가 없다 싶어 그냥 안 했습니다. 일자 끝나고 점심시간을 줍니다. 나가서 드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저는 나가서 먹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샀던 크림빵 하나 먹고 물만 마셨습니다. 화장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 암기할 것들 다시 한번 되뇌이고, 공법은 국토계획법만 다시 복습했습니다. 사실 공법은 거의 포기 상태였거든요. 2차 1교시가 시작됐고 중개사법 어렵게 나왔다고는 하던데 저는 풀만 하더라고요. 기억나는 게 정답이 연속 5번 정도가 5번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니 문제 하나에서 함정이 있더군요. 다행히 찾아서 고쳤습니다. 그 문제는 고쳐서 맞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법은 부끄럽지만 정말 잘 모르겠더군요. 강의를 들으며 들은 말이긴 한데 답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없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법의 특성상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읽다 보면 뭔가 어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문제에서 무슨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 네 항은 맞는 말이고 1항만 틀린 말인 거잖아요. 근데 이 틀린 말 하나가 뭔가 어색합니다. 반대로 맞는 것은 이런 문제는 정답이 뭔가 깔끔합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정말 방금 설명드린 느낌으로 풀었습니다. 저는. 2차 1교시도 마찬가지로 널널하게 마킹해서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거는 2차를 1교시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의에서 교수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긴 했는데 진짜 보니까 좀 뭔가 신기했습니다. 왜 가지? 어려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진짜 아깝다. 영 보는 건 끝까지 보지. 아무도 결과는 모르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일단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보세요. 무조건.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포기할까 하다가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 붙은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2차 2교시는 준비 시간이 좀 짧아서 전체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제가 봤던 느낌은 공시법은 풀만하다. 세법은 지문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게 100분씩 시험 보다가 50분 보니까 문제가 적어지긴 했지만 체감상 시간이 짧습니다. 마킹 시간도 10분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2차 2교시는 널널하진 않았고 약간 쫓기듯이 풀고 마킹했던 것 같아요. 자,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과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몇 번을 못 가서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시험이 끝나면 4시 20분이거든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집중해서 문제만 풀다 보니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버스 타고 집에 오니 대략 6시 정도 되더라고요. 시험날 당일 6시에 큐넷에서 가다반이 나옵니다. 가다만으로 채점하기 시작했고요. 역시나 제 느낌대로 1차는 동그라미의 향연을 펼쳐갖고 1차는 붙었습니다. 가채점 결과 합계론이 75점, 민법이 75점이었습니다. 성적 확인서 77.5점은 나중에 2문제인가 모두 정답 처리돼서 하나는 원래 맞았고 틀렸던 게 하나 더 맞아서 77.5점이 됐습니다. 2차 가채점 하기 전이 훨씬 떨리더라고요. 중개사법에서는 동그라미가 많이 나왔고 제일 중요했던 공법이 처음에 소나기가 내려서 큰일이다 싶었는데 후반부에 동그라미가 조금 나오더군요. 그래서 종합해보니까 중개사법이 77.5점, 공법이 42.5점 나왔습니다. 공법 2문제만 틀리면 꽈락이라서 몇 번을 채점했는지 모르겠어요. 다행이다 싶다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시세법이 남았어요. 공시법은 꽤나 맞았고 법이 생각보다 조금 더 틀리긴 했지만 67.5점 나왔습니다. 와, 정말 기분 좋습니다. 한우 한번 지르고 했었는데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이거는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들 하실 거예요. 마킹 잘했나가 걱정이 돼요. 합격자 발표가 시험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데 한 달 동안 혹시나 내가 마킹을 잘못하진 않았을까 걱정 엄청 됩니다. 원래 제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 아닌데도요.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다행히 합격자 발표 때 가채점 그대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최종 합격. 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체적으로 쉽지 않았다. 교수님들 총평도 들어봤는데요. 중개사법은 더 이상 표적 과목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법 특유의 박스형 문제가 있는데요. 보기가 3개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이게 정확히 알지 않으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33회 때도 여러 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34회 때 더 많이 나왔습니다. 12문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유형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들을 풀잖아요. 확실히 시험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제 느낌상은 30회 때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고 한 32회 때부터 뭔가 꼬아서 내는 문제 같은 게 많더라고요. 지금 상대평가 안 하고 난이도를 올리겠다고 한 만큼 35회 시험은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차, 2차 나눠서 하는 것보다 동차 준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개론에서 2차 과목이 공법, 세법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34회 때 완전 세법 같은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요. 물론 제가 세법을 공부해서 풀었지만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못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학개론에서 나오는 2차 과목의 문제는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세법 문제예요. 이 문제가 세법에서 나오면 쉬운 문제인 게 나옵니다. 근데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 풀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겨우 한 문제 가지고 그러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문제로 합격 당락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에서 민법의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시험 범위가 겹칩니다. 제가 시험 보면서도 이거 완전 민법 문제인데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 들리는 말로는 민법 교수님이 중개사법 시험 출제를 하셨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민법을 잘 공부해 놓으면 중개사법이나 공시법의 등기법이라든지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만 괜찮다면 동차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문제를 풀어볼 때나 시험 볼 때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조급하게 풀다 보면 반대로 체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답을 고를 수 있었는데도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는 것은 이 문제는 맞는 것은 우측에 동그라미 표시를 틀린 것은 우측에 X 표시를 했습니다. 이러면 터무니없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꿀팁. 자, 참 말이 많았죠. 그럼 저의 공인중개사 시험 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 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